안녕하세요. 이루리 학원에서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윤미나 강사입니다.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고3 그리고 N수생들 중에서 교과나 종합의 수식 카드가 없고 정시로도 원하는 대학 진학이 만만치 않다면 논술 전형 지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문의가 많은데요. 17년 이상 논술을 지도해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논술 공부 시기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적기는 바로 지금 고2 겨울 방학부터입니다. 재수생의 경우에도 논술을 접해본 적이 없거나 지난 입시에서 파이널 수업만 짧게 수강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이르게 시작해서 논술 경쟁력을 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능 등급을 먼저 올려야 하니 논술 준비는 나중으로 미룬다거나 독서나 토론, 글짓기 경험이 많아서 나중에 논술은 짧게 한두 달 집중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이 논술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왜 지금부터 논술 공부에 착수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시간표상에서 2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일이 9월 8일부터입니다.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논술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자기 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한 지원 전략을 짜고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기준에서 약 8개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은 8개월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상영 지원한 대학에 합격을 현실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시 논술은 모두가 처음 접해보는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대응력을 갖추는 데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입시 논술은 독서 논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 논술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문하는 글쓰기지만 입시 논술은 지문에서 답을 찾아서 그게 왜 답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은 존중의 대상이지 서열화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야 하는 입시 논술에서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정해진 자료와 조건, 논리 규칙에 따라서 논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시 논술은 채점 기준이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별 출제 유형과 평가 요소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 통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기를 먼저 다져야 하겠죠.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은 걸립니다. 물론 나중에 1개월 속성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론을 숙지하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이겠지만 이론을 듣는다고 바로 글이 술술 써지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기본 토대를 갖추는데 몇 개월, 내가 지원할 6개 대학의 기출 문제를 모두 수회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너무 뒤로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즉, 내 글이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한 발 앞서서 실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논술 대비를 해 가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먼저 논술과 수능 대비는 함께 해야 합니다. 다수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은 논술 합격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종대 예시를 보시면 23학년도 인문계 논술 최저 충족률이 27%밖에 되지 않았고 24학년도에는 37%입니다. 논술로 지원한 학생들의 최저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35%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최저 기준 미충족으로 열심히 준비해온 논술 시험의 기회를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셔야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수능과 논술 대비를 동시에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정시와 수시는 함께 끌어가면서 합격의 기회를 모두 살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능 시험이 요구하는 사실적인 독해, 맥락적인 추론, 비판적인 사고, 수리적인 사고력 등은 통합 논술고사에서도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풀이 방식은 다르지만 평가 요소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보적으로 병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저가 없는 대표적인 상위 대학교가 연세대와 한양대가 있는데요. 한양대는 26학년도부터 전 모집단위 3합7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한양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최저 충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26학년도에도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 대체로 2, 3등급 이내입니다. 여기 한 학생의 사례를 보시면 올해 25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 최초 합격한 학생의 합격진과 실제 수능 등급입니다. 저와 연고대를 대비했던 이과 학생이고요. 연세대는 최초 합했지만 고려대는 예비 3번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수능 성적을 보면은 2, 1, 2, 3으로 대체로 평균 2등급대를 보여주고 있고 정시로 돌렸을 때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합격 가능선으로 나왔는데요. 논술로 상향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국어 4등급 이하의 독해력이라면 상위대학 논술 독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없거나 낮아도 대학들은 논술 시험을 통해서 4, 5등급 이하의 독해력은 걸러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논술로 중상위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어느 과목도 포기하지 마시고 논술과 수능, 국수 영탐 모두 열심히 대비하셔서 학업적인 기초 실력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끌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들은 논술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존 문제의 패턴을 변형하거나 응용하기도 하고 독해의 장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실력이 탄탄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을 시작하시면 여기 보시는 커리큘럼 제1년 수업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 단계를 먼저 학습한 후 심화 실전으로 나아가면서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고 매주 꾸준한 첨삭을 받으시면서 논술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리 학원의 논술 수업은 학생 개인별 수준과 학습 속도, 필요에 맞춘 소그룹 수업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독해력과 이해력, 그리고 습득하는 속도, 목표하는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개념 이론을 동일하게 익히면서도 연습 문제의 수준을 차별화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그룹 수업의 장점은 직접 선생님과 대면해서 자기 글에 대한 분석과 첨삭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논술 실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미나 강사였습니다.